안녕하십니까. 고교생활 학종으로 디자인하라 4.0의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시지고 교사 배민규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학년 로드맵 그리고 학종과 관련된 평가 4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등학교 1학년 로드맵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은 3월에서 처음으로 선택을 하는 시간이 옵니다. 자, 이렇게 3월 선택에서는 크게 동아리를, 정규 동아리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과 소인수 선택 과목을 자신의 희망 진로에 적합하도록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의 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월에서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3월 24일에 있습니다. 당연히 의미로서는 고등학교 여러분들이 처음 치르는 시험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준비를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입학하자마자 중간고사 이전에 즉 한 4월 정도쯤에 여러분들이 2학년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선택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방학 이전에 7월 즈음 해서 또 선택을 하게 될 것 같고 여름방학 이후인 8월 9월에 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학교에 따라서 학교 일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2번 내지 3번 정도 선택 과목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마치고 최종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에는 최종적으로 교과서 신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1학기 내용일 것 같고요. 2학기 내용에서는 방금 전에 3월에서도 말씀드렸던 공동교육과정과 소인수 선택 과목에 대해서 1학기가 아닌 2학기 선택 과목을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또 선택의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여러분들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일주일 후에는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모의고사가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12월에 치르는 기말고사까지 잘 마무리하신다면 1학년이 알차게 운영되고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평가가 조금 간소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책자를 한번 보신다면 학교생활 기록부만으로도 대학 측에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학교생활 기록부와 면접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는 두 가지 방식이라고 크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준은 각 대학마다의 평가 요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학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학교생활 기록부를 열심히 대학 측에서 찾아보고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는 1번에서부터 8번까지 이렇게 책자에 있는 바와 같이 화면에 있는 바와 같이 1번부터 8번까지 있다는 것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도대체 무엇을 평가하느냐? 자, 이렇게 세부 평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요목화해 보았습니다. 이 요목화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은 최종적으로 평가 4요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이라는 평가 4요소를 가지고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학마다 조금씩 평가 요소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내용으로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화면 상단에서부터 30, 30, 20, 20%의 비율로 평가하는 학교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5, 35, 20, 10으로 10%로 평가하는 학교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년 동안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 학생들은 이 종이를 자기 책상 앞에 붙여놓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본인이 잘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붙여 놓으려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본인의 책상에 붙여 놓더라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업 역량입니다. 화면 중앙에 보시면 평가 요소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성취도라고 적혀 있네요. 학업 성취도라는 말은 결국 그 학생의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학생의 애티튜드는 어떤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태도로 학생들의 산출물은 어떤 산출물을 내는가, 탐구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아웃풋을 선생님이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는 이것을 학업 역량이라고 합니다. 평가 4요소 중에서 첫 번째로 나왔고 퍼센트도 가장 높은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고 중요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공 적합성입니다. 전공 적합성에서는 자, 평가 요소에서 한번 볼까요?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니까 전공 관련된 교과목에서 이 학생의 레벨은 어느 정도인가 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해서 관심과 이해가 있느냐, 인터레스트가 있고 언더스탠딩이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과 이해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은 활동도 했고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도 드러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떠한 전공 관련돼서 액티비티를 무엇을 했고 어떠한 익스피리언스가 있는지 알아본다면 이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제대로 판단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요소 끝났고요. 자, 세 번째 요소 발전 가능성입니다.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며칠 전에 읽어보았던 웹툰에서 의사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인턴이었을 때 동료 인턴들보다도 환자를 더 생각을 하면서 환자를 어떻게든지 더 살려보려고 했고, 그리고 끝나면은 그것을 메모하는 자기주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의 다양성을 위해서 더 많은 환자들을 경험해 보고자 NGO 활동으로 외국에 본인이 직접 나가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그런 NGO 활동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돌아와서 레지던트 생활을 할 때에는 또래의 레지던트보다 훨씬 더 리더십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들이 이렇게 다 모였을 때에 창의성이 발현이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창의성이 발현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이 다 일체화되어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이렇게 도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발전 가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가 3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가 4요소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협업을 하게 되겠죠. 교과 시간에도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을 해야 여러분들이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소통 능력, 여러분들 친구들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소통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반 토론을 하게 되는데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판단을 했을 때에는 도덕성에서 결점사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덕성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성입니다. 학생이 성실하지 않다면 당연히 대학교에서의 수업도 열심히 참여하지 않을 거니까 성실성도 당연히 인성의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인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상으로 평가 4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인성.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 4요소를 구체적으로 힘들 때마다 한번 들여다본다면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가 힘들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아야 되겠죠. 이렇게 학교 생활 기록부를 모습 그대로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서 일부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볼 수 없으니까 나중에 또 1학년에 들어가고 나서는 귀찮아서, 그리고 또 2학년으로 돌입하기 전에는 2학년 공부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뭐 이런 식으로 차일 피일 미루다가 보면은 3학년이 지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서 본인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1년이 지났다면은 2학기가 지난 거죠. 2학기가 지났다면 만약에 1학년이 지났는데 본인이 5등급이 되었다. 산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드시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1학년 때 5등급을 받았다. 그러면은 평균을 생각해 봤을 때 2학년에서 1등급을 받아야 평균적으로 본인이 3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생기부를 본다면은 그러고 본인의 성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음을 발견했다면 큰일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도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시작할 때부터 생기부를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 임해주길 바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볼수록, 생기부를 늦게 볼수록 손해임을 아시고 열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1번 항목입니다. 이 1번 항목은 인적과 학적 사항에 대한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학을 하였을 경우에는 전학하였다는 것이 기록으로 당연히 남을 것이고,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학교 폭력 관련 내용도 기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학폭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2번 항목입니다. 2번 항목은 출결사항이 기록되는 항목이죠. 출결이라 하면은 당연히 성실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 결석이 있을 때에는 화면에 빨간 박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특기사항에 기재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출결사항이 나쁘지 않도록 열심히 학교 생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아파서 결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극복을 했는 과정을 말씀하면서 본인이 성장을 했음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출결이 혹시라도 좋지 않았던 학생은 고등학교의 출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항목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수상경력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1학년들은 대입 공정성 강화의 일환으로 대입에서 수상경력이 미반영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1년 선배들부터 대입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입 미반영이라는 것은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내에서 했는 모든 수상들은 당연히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만 대입에는 미반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상은 입력이 불가하고요. 그런데 학생들 중에 저에게 찾아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 중에서 대입에 지금 미반영이 되니까 대회에 참여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 발표대회에 2학년은 참여를 하는데 1학년은 대입에 미반영이니까 좀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하고 2021학년도에 질문을 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상과 관련 없이 대회에 참여하는 경험은 예를 들어 그런 경험이 발표일 수도 있고 글쓰기일 수도 있고 문제풀이일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경험들은 수상과 관련 없더라도 학생의 성장에 밑거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상 경력이 대입에는 미반영이 되지만은 대입에 반영되는 그러한 활동들에 수상 대회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경험은 좋은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 학생에게 그래도 한번 참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에서는 선행학습을 통해서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기부도 성장을 해야 되겠죠. 생기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활동과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경험을 하면 당연히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면은 더욱더 심화된 독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학하고 나서는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의 고교 생활은 여러분들이 메이킹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잘 고려하셔서 대회 참여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항목입니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담임 선생님에게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기록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지금 이제 다섯 번째 항목부터 학교생활 기록부의 본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라고 해서 우리들은 이것을 줄여서 자동봉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은 지금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특기사항을 기록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은 하나의 표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표에다가 생기부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사항이 미기재라서
예, 뭐 몇 자다 이렇게 안 적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표에 적어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활동이죠. 활동이다 보니까 활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동기가 있었으면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과정이 다 지나면 당연히 그 결과가 도출이 될 것입니다. 이런 동기, 과정, 결과의 순으로 학생들은 변화를 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기, 과정, 결과, 변화 내지는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활동을 3년간 잘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활동은 학년당 500자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활동의 내용 중에서 의미 없이 나열하기보다는 빨간색으로 적혀 있죠. 개인의 특성을 평가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반장, 부반장 또는 임원을 했는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가 더 기록되어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자율활동의 일환으로 학급별 특색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본인의 학급에서 학급별 특색활동을 했다. 그러면 작은 역할을 하나하나씩 부여받게 되겠는데요. 그 작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실천을 1년간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개인의 특성이 더욱더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을 알릴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그 학생의 발전 가능성도 알릴 수 있을 것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도 친구들과 어울려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성도 알려줄 수 있는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인성을 알려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율 동아리가 친구들끼리 3, 4, 5 모여서 구성하는 자율 동아리가 대입에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 동아리에 본인이 원하는 정규 동아리에 들어가고자 학생들이 학기 초에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을 사실 많이 보게 됩니다. 동아리는 학년당 500자가 적히게 되고요. 대입공정서 강화의 일환으로 소논문 기재가 금지되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는 학생의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역량을 알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활동을 하다가 보면은 그 학생의 역할과 그 학생의 과정을 알아보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 중에서는 3년간의 동아리 활동보다는 동아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너무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동아리 선택도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아리 선택 이후에 그 학생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냥 참여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활동에만 그치지 말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이 발현이 되어야, 그래서 전문 자료도 찾아보고 독서도 해보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활동이 되어야 이 동아리 활동이 제대로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동아리가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뭐 우연히도 영자 신문 동아리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본인의 진로와는 다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학생은 경제 관련 기사를 영자 신문 동아리에서 작성을 함으로써 전공 적합성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즉 동아리 선택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동아리에 들어가더라도 그 본인의 역할에서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을 드러낼 수 있음을 알고 활동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진로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활동은 학년당 700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았던 영역 중에서 가장 많은 글자 수를 자랑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희망 분야가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나는 교사가 되고 싶다, 등등의 본인의 진로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진로 희망이 대입에 미반영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700자는 학생부가 1번부터 8번이 있잖아요. 학생부의 타 영역과 연계하여서 학생의 진로 진학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700자입니다. 이 700자에서는 여러분들이 진로 활동 시간에 발표하고 어떤 역할을 맡았던 것들이 기록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진로 관련 행사, 진로 관련 특강을 했던 것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학교에 여러분들이 비포스쿨을 하면서 학교의 안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서 나는 어떤 진로 행사에 참여하고 어떤 진로 특강에 참여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서는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중 마지막 활동입니다. 봉사활동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봉사활동을 대입에 이제 반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특기사항은 미기재된다는 말씀 방금 전에 드렸죠. 그래서 화면에 뭐 500자다, 700자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자면 개인 봉사활동이 대입에 미반영되고 특기사항도 미기재됩니다. 단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선생님이 지도하에 이루어진 활동 실적은 반영 가능하니까 요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접 때에는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힘들었고 그러면서 성장했던 내용들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의 봉사활동 계획을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활동, 자동봉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자동봉진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죠? 동기가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어서 마지막에 본인이 성장했다. 이거를 메모해 놓고 총 4개의 활동에서 3년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계획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번째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화면에서 중요하다라고 적혀 있죠.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업 역량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학업 역량이 뒷받침이 안 되었을 때 학생들은 종종 갑자기 본인이 정시파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정시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6번 항목 학업 역량 1학년 때부터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6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줄여서 과세특이라고 합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줄여서 과세특이라고 하는데 6번에서 중요한 것은
성적 플러스 과세특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을 보시면은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과목,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 제일 많이 수강하는 과목들의 형태가 공통과목 그리고 일반 선택과목입니다. 공통과목, 일반 선택과목은 표준편차가 나옵니다. 표준편차가 나온다는 말은 학생 본인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석차 등급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에 석차 등급이 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의 결과가 수업을 듣고 나는 시험을 친 평가를 하고 난 결과가 성적이라면 그 결과에 이르기 위한 과정은 이렇게 과세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치르게 되고 수업 중에 토론, 그 다음에 모둠활동, 그리고 주도적으로 발표에 있는 이런 모든 수업 중 활동들이 세특으로 500자, 과목당 500자가 기록이 되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 4요소가 6번 항목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하다가 포기를 하고 선생님 저 정시할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번 항목 중요하니까 꼭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500자에서는 학생의 진로와 관련 있는 과목에서는 진로와의 연계성이 좀 드러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이 없는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의 교과목에서의 역량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1학년 때에 본인이 희망하는 성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방금 전에 공통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2학년 때부터 특히 3학년 때 가면은 엄청 많이 듣게 되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목 중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형태도 있거든요. 자, 표준편차가 산출이 되지 않습니다. 표준편차가 산출이 되지 않는 대신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취도 A, B, C 이렇게 있다면은 괄호하고 39.2라고 적혀 있는 것은 수강생들 중에서 A를 받은 학생이 39.2%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B는 40%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이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들이 공동교육과정 형태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게 된다면 비고란에 공동이라고 수강 형태를 적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용예술 과목이든지 진로선택 과목도 다 과세특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에 열심히 임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마지막으로 6번을 정리하자면 등급 나오는 과목은 공통과목, 일반선택 과목인데 대부분 다 1, 2학년에 다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학업 역량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면은 3학년 때 되어서 이거를 개선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정말 6번 항목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7번 항목입니다. 독서활동 상황입니다. 독서활동 상황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을 하시면 담임선생님 또는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도서명과 저자명만 기입하시게 됩니다. 대입 미반영이라고 하니까 또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독서는 생기부 전 영역에 걸쳐서 연계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는 거. 밑에 한번 박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독서에서 얻은 지식은 교과나 동아리 시간에 소재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교과에서 궁금증이 생겼던 것을 독서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학습 역량이 성장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독서라는 것은 단순히 7번 항목이 아니라 교과, 비교과 할 것 없이 모든 활동에 다 녹여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2월이라면 학년별로, 그 다음에 과목별로 나는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되겠죠. 그럴 때에는 기본에서 심화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책을 선정을 해서 3년간의 독서 계획을 꾸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입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500자를 쓰게 되어 있고요. 빨간 글자로 적혀 있죠. 교사 추천서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을 1년간 면밀히 관찰한 내용을 기술하는 항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담임 선생님께 역량 아니면 인성면에서 어떤 학생으로 평가되길 원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때에는, 면접에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에는 사례 중심으로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교생활 학종으로 디자인하라 4.0에 대해서 크게는 3가지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입학하기 전에 한번 들여다보시고 3년간의 계획을 한번 잘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